지금부터 한국 지역학의 성과와 무한학의 과제를 주제로 22년 무한학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게 된 무한문화원의 사무국장 이용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공고사항으로 문화원이 이제 지역학으로 중앙과 지역이 평등한 입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해균 문화원장님께서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한문화원장의 오해균입니다. 먼저 내 예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무한군 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무한군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치 교육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면수 군의원, 임윤택 군의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한군 산림조합 박병석 조합장님도 참석하셨네요. 향교 전임 그 정교를 역임하신 김상풍, 개석호, 서삼종, 유림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지역학의 성과와 무한학의 과제로 오늘 심포지움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무한 발전을 화합하고 하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보다 더 값지고 이 시간이 보람되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한학을 통해서 후전으로 전승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역사가 체계적이고 무한학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은 오랜 어떤 전통과 역사가 있지만은 남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도 또 어떤 그 역할을 해주자는 그런 주민들도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무한학 세미나를 통해 학술적 성과를 거양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역학 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분야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해서 거기에 함께 동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육장으로서 우리 무한 아이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선진 교육도시 무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포지움의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경수입니다. 물을 안고 살아가는 이 지역의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 물이 만나는 곳이 기수역입니다. 짠물과 단물이 만나는 곳. 이곳이 아주 사람 살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리지널 스타디, 이 지역학,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과제지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정치 경제, 그걸 지표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돈만 따지고 말이죠. 사람이 빠져나가고 도시로 나가고 아주 소인수가 남았어도 할아버지들이 하던 그런 것들을 다시 연습을 하고 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무한히 경기도 어디보다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경제 모델 무한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무슨 모델이 필요하냐? 제가 제안하는 모델은 생태문화 모델입니다. 오늘 분위기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참 요즘 만나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열의들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그게 이제 생태인데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결과, 그게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태라는 게 밑바닥이 돼 있고 그래야 무한의 특성이 삽니다. 생태계, 자연환경이라는 것, 자연환경, 생태계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은 복원력이 강합니다. 가만히 두면은 사람이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두면은 그게 살아납니다. 다 죽은 저 물 저거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 물 언젠가는 잘 어느 단계에 사람들이 손을 넣고 하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생태계는 상당히 치밀하게 서서히 움직입니다. 변화가 필연이기 때문에 대응 양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현실 파악이 얼마나 정확하고 체계적인가, 무한의 도서 생태계와 기수역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무한은 그러면 하나냐? 아닙니다. 기수역 내에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단일 복합 생태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해서 도서와 기수역 나누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합 생태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눈이, 즉 그 문화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리에 대한 개념을 적어봤습니다. 문명의 위기에 중독된 인간 현상, 이게 편리다. 편리한 거 이거 아주 고약한 겁니다. 지역학의 기반이 생태학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학이 세상과 인류에 내리는 재앙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무한에서 지구 생태계 재생 모델이 창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제가 지금까지 거대한 역사들을 쓴 것 중심이다가 최근에는 개인의 마을사, 생인의사 쪽에 경기 지역 연구 동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무한의 연구자들, 시민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 주제를 저렇게 잡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연구자가 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사학과 인문학에 관심 가지면서 스스로 하나의 연구자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민 인문학자라 했는데 이제 90년대 되면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고, 요 8, 90년대 되면은 이제 지역사회 단체들도 이렇게 결성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년대까지는 향토사학과 중심이 되어 나가다가 90년대 도록이 되면은 전문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향토사가 지역사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때가 이제 1995년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이 돼 나가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각 지방마다 자기 지역의 특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학 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요. 95년 이전까지 광역자치단체는 약간 버스 정거장 역할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앙에서 차가 오면 잠시 머물렀다 출발하는 거죠. 95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부터 각 지역별 지역학 연구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특히 주목하는 게 그 시민 인문학자의 대회예요. 대체로 이제 두 부류의 분들이, 한 분들은 한 40, 50대에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이 학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학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죠. 그래서 연령층들은 대체로 좀 많은 편인데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경기학 연구실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도서들을 발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이제 대표 도서관을 만듭니다. 이 대표 도서가 2024년 목표인데 이 대표 도서관을 경기학 도서로 만들어서 일단 한 90만 권의 그 책을 보관하겠다는 것이고 전부 다 디지털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제가 이제 무안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문화원이 이런 학술 세미나하는 게 굉장히 저는 부럽기도 하고 또 지역 학술 세미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감동도 하고 굉장히 지금 놀라는 중입니다. 지역학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게 특히 도서관들이 굉장히 지역학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시민 대상을 해서 글쓰기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들한테 만나서 인터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구술학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술사도 시키고 또 어떤 지역은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칩니다. 교육을 주최한 기관이 이 교육을 수료한 시민과 전문가를 결합을 해가지고 특정한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서 인터뷰를 하게 하고 인터뷰의 결과를 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지역마다 이걸 시민 기록자, 기억 수집가 이런 거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걸 모아서 그 시민 인문학자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몇 번의 강의를 듣고 인터뷰 실전 연습을 한 후 우리는 3명이 한 팀이 되어 한 어르신 부부의 생애와 40년간의 병명사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이 된 사람의 생애사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의 생애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 대상이 된 분, 무안에서도 이런 생애 사시는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었는데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향토사 시대는 갔고 지역학 시대는 왔으면 그 지역 향촌 사회 그 지역의 향촌 사회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저인방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 그 인력을 키우자. 그 인력을 만들자. 익산 도시와 사람이라는 과목을 대학생들한테 수강시켜가지고 학점을 줘가지고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이 지금 원광대학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백제를 연구하는데 무안을 연구하지 않은 후백제 연구가 안 됩니다. 그럼 후백제가 변원이 왜 이 영상 강력을 그토록 집요하게 차지하려고 했느냐? 대외 활동을 하려면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항주만으로 갑니다. 항주만 일대에 5월국이 있었습니다. 5월국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교통을 해가지고 외교를 했던 데가 바로 변원 후백제 때입니다. 지역사, 지역문화, 시민강령, 유적답사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하루빨리 이 지역사를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요. 그래서 광역 지방정부 단위로 국립대학교에 지역사학과나 지역문화학과를 필수적으로 설립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계로 모든 빛을 쏠 수 있도록 무안의 세계와 세계화된 무안을 한번 만들자. 무안을 세계적인 무안으로 만들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기가 대단한 걸 보고 참 무안학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지역학, 무안학을 보면은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가 되죠. 그래서 이 박사급들이 상당히 많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무안 같은 데도 이런 분을 끌어오시더라도 지역에서도 또 어떻게 같이 또 그 사이 활동하신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상보적으로 이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경쟁이 유발돼야 됩니다. 지역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역을 정확하게 읽고 그러면서 지역의 미래를, 무안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융합적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학문을 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게 확장한다 이러면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번역 출판 사부분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정체성 했을 때 영동, 영서, 안배도 해야 되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지역에서 참 이런 큰 세미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시민들하고 호응하는 세미나가 되어야 됩니다. 인문학이 중심이 되면서 이 산업의 영역까지 또 사회 조직에까지 확장해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안학 지역 시민들 지도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무한 사람들의 공동체 의지, 정신 이 부분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럼 양파 같은 경우 무한 양파 유명하고 100년 유명한데 그런 부분은 인문학과 좀 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섭, 융합 이런 시각에서 오히려 초점을 오히려 인문 가치를 염두에 두면 훨씬 더 진행이 빠르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무한의 힘이고 무한하게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무한학에서 저보고 고전 또 위대한 책 하나를 우선 선택해달라 이러면은 오래된 미래 저 책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체성 찾기. 무한은 무엇인가? 무한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지금 고구마, 양파, 마늘 이런 것으로 머물러 있지만 다음 미래의 무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관광산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대로 지니면서 생태적 공간으로 계속 거듭날 것인가? 이런 자기 점검을 하는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 무한의 정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어떤 토대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한군이 자치되는 게 아니라 무한군도 호남 속에서 자치해야지만 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면과 리조차도 자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은 그 전통을 토대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못에 여기 이제 연꽃 축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연못에 그 연못의 물이 살고 연꽃이 사는 건 뭡니까? 기존의 물도 있지만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무한인이면서 호남인인 이런 이중 정체성, 또 무한인이면서 호남인이면서 한국인인 삼중 주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 하는 겁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무한 갯벌의 장점, 그 다음에 무한 회토로 만든 이제 자기의 장점,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두루두루 찾아보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정체성 이거는요, 여기도 얘기했듯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학의 의미와 가치, 역사적 측면에서 지역 지방의 위상을 찾고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 지방의 소외 현상을 자각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고요. 무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속의 제주 혹은 이제 어떤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양 무한, 이제는 언어를 가르쳐야 되고요, 지역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결국 지역학은 역시 의지와 관심의 문제다. 그리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에 두고 산업에만 두면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무한학의 가치는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태적인 가치이고 또 무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숨결을 중시하는 가치가 된다면은 그거는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해야 할 가치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저는 이제 제주가 여태까지 해왔던 자기 찾기의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무한히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것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 지금까지 우리에게 관념되어 온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무한을 쥐겨들고 무한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패러다임의 전환. 아주 간단한 것이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무한학 그 돌아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흑빛 바다예요. 우리는 완전히 뻘물이에요. 저거. 그것이 무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갱번이라고 왜 흑산도 사람들이 망망대해 바다인데 바다를 강변에서 비롯된 갱번이라고 했을까? 이걸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물골이다, 물골. 그래서 제가 물골론을 주장한 것이에요. 제가 이 갱번론을 한 20여 년 이상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요. 매 6시간마다 하루에 2번씩 물과 물을 반복하는 땅. 이걸 제가 주에게 대대에서 이거를 끄집어 왔습니다. 대대성.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5대 물골론을 이제 흑조로부터 쭉 와가지고 첫 발 딛는 데가 무한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남도만에서 이제 무한만이고, 둘째는 건강만이고, 셋째는 경기만이고, 넷째는 발해만이고, 다섯째는 김해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고 보니까 어째요? 우리가 1번입니다. 연하가 난몰하는 옛 인연은 터에. 초이 그 생가에서 보시면요, 앞에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냥 안개가 쫙 무한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태적인 공간이고, 거기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키워드를 제가 냈는데 그것이 고향과 하방의 양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땅이 없습니다. 고향과 하방을 한꺼번에 품은 땅, 그건 무한밖에 없어요. 고향이 뭐냐? 초입니다. 초이. 차. 그 다음에 이것은 분천까지 이어지죠. 이게 아주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데가 초이 정신, 초이. 그 다음에 그 거꾸로 저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품바예요. 각설이 품바. 그러면 각설이 품바는 내가 이 깨벗고 완전히 벗어버려야 이것은 가능한 연행이요. 예? 초이는 정말로 내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 분천까지 막 쭉 따라오니까 기독교의 순회라고 하는 이거는 무한히 본산이에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달산에 불교하고 꽃가미 여기에 기독교가 같이 들어있는 땅이 무한입니다. 그 다음에 창극. 창극을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만든 사람이 강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죠. 우리 무한 우도농학은 잡색에 살보를 들어요. 살보. 우리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 모델로 가면 안 된다. 광전해 관계시티로 가야 된다. 관계. 합치려 가지 말고 그놈을 네트워크로 이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정신이 어디서 왔냐? 섬에서 왔다. 섬. 무한반도를 무한만으로 읽어서 무태에서 물을 지향하는 시대적, 물에서 무출 지향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세웠고, 상경표를 해경표로 치환해서 그동안 내륙 중심이던 사관을 바다 혹은 해양 중심의 사관으로 치환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륙 5대 물골론이 이 책상에서 비롯되었고요. 무한을 센터 삼는 그림을 이제 마지막에 그 발표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른바 무한의 큰 형님론을 오늘 주장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먼저 전경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김대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무한의 생태 정체성을 규정할 때 과연 함께 현존하는 간척지 혹은 담소 생태 환경을 혹은 생활 환경, 문화 환경을 따로 분리할 것인지 혹은 병합할 것인지. 두 번째는 무한학의 미래를 연안 혹은 기술을 통한 그 생태적 융합성 혹은 문화적 융합성을 같이 견지하면 어떨까? 다양성과 마지막에는 짧게 말씀드리는 게 지역 발전과 보존, 전통과 현재는 양날의 대척점에서 기술적 복원 주장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태양광의 설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수호 간척지 이런 걸 저는 단연코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되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수역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논란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기수역을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굉장히 생태계 자체를 보듯이 거시적인 것과 상당히 미시적인 것과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류세라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나갔다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발전과 보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대로 있는 생태계 있는 그대로 위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죠. 예. 인간 중심주의 포기하지 않으면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상입니다. 강진갑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박관서 소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노른자와 흰자의 그런 의미망 이런 속에서 어떤 범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인근 지자체와 그 범주나 영역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고 우선순위로 첫 번째 무한하게 했으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는 서울과 경기도는 철저하게 상호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협력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무한하게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전하려면 두 축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치단체가 무한학 연구소를 만들든지 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기관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시민 인문학이 인문학자한테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지역의 나라의 역사와 개인의 생애사를 써주기 때문에 이 무한 지역에 사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기 가족사를 쓰고 자기 장인어른의 역사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는 내가 평소에 뭐든만 살았는데 이제 이게 부모님에 대한 보답인 것 같다, 뭐 장인어른의 보답인 것 같다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인데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제 3주제 송화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박태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송화석 교수님의 그 발표를 잘 들었는데 송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뵙기는 처음 뵀습니다만 글을 통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이른바 전문가 집단들이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 집단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괴리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화과나 그러면 뭐가 무화군이 미래 발전하고 비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좀 이 지역 주민들이 내적인 동력, 외부에 있는 학자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래 무한학을 해야 된다, 무한학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합의, 동의,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무한대학, 그 다음에 국립무한학연구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계약 무기직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무한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무한의 세계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한학 연구를 무한 군수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1년에 20억 내지 30억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한 5년만 투자하면 무한이 세계적인 무한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동력을 모으고 합의를 해서 내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무한서 나고 자라고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기에 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그 부설 그러니까 센터가 어떤 위치의 부설이 돼야 할지 저희 62쪽에다 이제 질문지를 3개를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저희들이 예전에 그 아시아 문화전당 할 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층위를 주제별로 해야 될 것인지 사건별로 해야 될 것인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데서 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자문기관을 아까 같은 지역 어떤 유력 인사들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 대학하고 협력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중앙 연계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 3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잘 된 데가 한 30%밖에 안 됩니다. 무한항에서 가장 성급하게 해야 될 게 뭔가? 이건 이제 아카이빙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주문하고 싶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사료조사위원 뭐 이런 포함해가지고 꾸려갑니다. 한 10명 위원회를. 그래서 저희망처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정보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는 책이라든가 일기, 심지어 상장, 사진 거의 소멸됩니다. 지금 아파트화되고 뭐 이사가고 이런 과정에서 시급합니다. 조사위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무한한 미래에서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자문 이 경우는 1차적으로 MOU를 체계적으로 맺어가면 됩니다. 또 이 무한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잘 돼 있는 뭐 예를 들면 춘천학하고 MOU 맺어가지고 그쪽에 정보도 받고 오히려 연수식으로 그쪽으로 탐방도 하고 상당히 빠르게 힘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 상충 때문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소장 같은 경우나 또 구성원들이 군의 또 도움도 받고 해서 이걸 아주 원만하고 또 창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제5 주제 한암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무안은 생태적으로 정말 우수한 군입니다.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함해만이 있고요. 그 함해만에는 남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그 갯벌 이런 것도 아마 우리 무한하게 한 갈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한하게 어떻게 접목해서 앞으로 그 자료로 남길 것인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후백제약 송하석 교수님한테는 우리 무한이 후백제의 그런 중요한 자리구나 오늘 깨달아서 혹 기회가 되라면 그 후백제약을 연구하시면서 우리 무한학과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면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뒤처졌다라고 하는 이 호남의 무안지방에도 채록을 하면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상통되는 하나의 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무안 군민들이 이러한 어떤 변화의 무안학의 주체가 되고 또 변화의 그 주체인 연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안 방송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생태계상에서는 어느 곳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은 곳은 또 아는 곳대로 그렇지 않은 곳은 아는 상태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당히 이제 생태계 질서가 많이 파괴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괴되어간 그 과정들을 참 아주 세밀하게 조금 더 물이 짠 곳, 조금 물이 그렇지 않은 곳, 아니면 또 들이 더 많이 생긴 곳, 덜 생긴 곳,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그 파괴되던 과정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 그 외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질서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사실 그 지금 후백제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 견원전하고 삼국유사의 그 후백제 견원전 그 두 개가 사료가 서로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후백제를 연구하는데 사료적인 제약이 많고 사료가 적으면은 방법은
구순 자료 조사를 현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전주에 와서 후백제를 건국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왔던 곳이 무안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도학 교수가 쓴 후백제 시대 전쟁사 연구라는 책을 보니까 지금 몽탄나루라든가 석회들이라든가 자미산성이라든가 이쪽 나주에서부터 무안 일대로 관련되는 많은 지역에 후백제 전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채집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이런 후백제의 역사, 해상교통로 확보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구술해 줄 수 있는 제보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더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세상을 뜨기 전에 그런 것들 하루빨리 조사해서 후백제사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무한하게 과제이기 때문에 이윤선 선생님께 지금 현재 무한하게 체계적으로 좀 추진되려면 우선 방향에 대한 설정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일을 치고 나가려면 방향 설정이라든가 추진 기구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일 텐데.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너무 지역 드러내기 특수성 강조를 하는 그런 지역학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서로 간에 어떤 공존이라든가 상생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점에 조금 주안을 두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땅을 대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국은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세상을 읽는 방식을 좀 우리 무안학에서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무안 사람들은 강과 영산강과 바다 그리고 황토라든가 구릉들을 사실은 그 황토가 장관이죠. 그래서 황토를 다루는 어떤 삶의 적응과 기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된 적이 있었는지 앞으로 무안학이 당면한 과제, 오늘 주제에 맞게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앞으로 시급하게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한하게 당면 과제는 당장 우리가 할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막걸리 살롱을 여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 발표하는 거예요. 주제 정해가지고 그것이 막걸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리고 한 서너 시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산강 식견증 가갖고 또 막걸리 한잔 하고 이거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금 당장 이달부터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수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수성만 주장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거든요.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왜 무안이 적합하냐, 물 받기 적합하냐, 그거는 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어도 제안을 하고 거꾸로 있기도 하고 불에서 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남자에서 여자로 모든 시대적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 이 기점에서 이 패러다임을 들고 빛을 걸고 나가는 것이 시대에도 맞고 여기까지입니다. 플로어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윤선 우리 교수님한테 건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제에서 진화산면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진화산면이 어떻게 해서 진화산면이 되었는지 무안 군사에 등록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송화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역학을 교육기관 이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김실아 생가의 표지판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사진상에는 나와요. 지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루터다. 이 정도 하나 안내판 하나 붙여놓는 거 이런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지역학의 성과 무한하게 과제라는 이 세미나도 솔직히 산업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회를 안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문화원의 현재 실정이고 상황입니다. 우리 무안 주민들께서 무안 문화원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자식들 그 무안에서 키워도 얘들이 커서 나중에 굶어 죽거나 어디 서울 가갖고 갈시바를 그럴 일 없다. 그래서 무안학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또 준비해 주신 무안 문화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